안녕하세요. 자연드링 처방 닥터 그라스메디 이사 최진식. 이사 신세현. 한의사 서영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네. 오늘은 고양이의 급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식사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성, 남성, 청소년, 영아, 그다음에 어른, 노인에 따라서 필요한 권장 킬로칼로리가 있죠. 그래서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뭐 2000킬로칼로리 이내로 하루에 먹으면 뭐 2주 아니면 크게는 4주 만에 살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떠다니던데 혹시 고양이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네,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일일 요구 에너지량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식이 좀 보호자분들이 계산하시기엔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킹스님이 넣어주시거든요. 네. 넣어주실 거죠? 여기 지금 넣고 네, 있나요? 여기 지금 넣고 있죠? 네. 네, 4분의 3승 뭐 이런 것들이 아, 나와서 보호자님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공학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네. 사실 계산기만 있으면 누구나 계산은 할 수 있는 네. 수식이긴 합니다. 공학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4kg 정도 되는 고양이한테 네. 책에 써져 있는 대로 하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 거죠? 이 수식을 보시면 이제 고양이들 성향에 따라서 계산할 때 곱해주는 상수가 다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성화된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4kg 기준으로 하면은 한 약 280에서 320kcal 정도의 기준량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요 네. 정도 이 컵에 필요할 것 같은 거를 담아오신 건가요, 오늘은?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일단 사료마다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보호자님들께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같은 회사의 세 가지 사료인데 보시다시피 똑같이 한 컵의 분량들인데 이 질량이 제일 무거운 거는 125g에서 제일 가벼운 거는 80g까지 무려 50%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사료를 혹시 교체하시거나 할 때 지난번 사료를 뭐 한 숟가락 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숟가락 주면 되겠지 하시는 게 에너지 요구량에는 상당히 못 미치거나 너무 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컵은 네. 뭐죠? 이 컵은 일단 보통 이제 사료 뒤에 보시면 사료 권장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1일 급여량 몇 그램 옆에 또 컵으로 2분의 1컵, 4분의 3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컵이 무슨 컵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컵이 바로 그 권장 기준이 되는 컵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8온스짜리 컵 이렇게 이제 외국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 저도 그렇고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종이컵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이컵이랑은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컵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 컵은 보통 병원에서 구비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구비되어 있으면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다 떨어지거나 미처 구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종이컵을 기준으로 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컵 기준으로 한 컵이면은 종이컵은 곱하기 5분의 4를 해주시면 조금 5분의 4요. 네. 그게 지금 날아가고 있을 거예요. 5분의 4 이렇게. 한 날아가고 있을 컵이면은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 컵 기준으로 한 컵을 줘야 되면은 5분의 4컵을 주시면 돼요. 80% 정도. 네, 그러면 이 컵 주변에 동물병원 가셔서 좀 여쭤보시고요. 그게 안 되시면은 종이컵, 저희 음료 따라 먹는 종이컵에서 5분의 4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표를 기준으로 열량을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사료 뒤에 나와 있는 표 자체가 기준 고양이들 특히 체중당 기초 대사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참고로 하셔서 기준으로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열량 계산하시는 그 수식도 보면은 개체 성향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수 자체가 0.5에서 1.8까지 곱해주는 양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의 활동성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중성화 유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구하는 에너지 양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되는 게 그래도 개체 성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항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항상 급여를 하셨더라도 살이 찌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은 살이 빠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활동량이 그런 기준량에 비해서 많거나 기준량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그래서 에너지 요구량이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호자님들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체중 체크를 하셔서 정량을 급여하고 있는데 체중이 는다 혹은 체중이 준다 하시게 되면 급여량을 다시 한번 집에서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비만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희 집에 있는 검정색 고양이, 제가 이전 클립에서 말씀드렸던 누아. 네, 누아라고 구조한 고양이인데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너무 커요. 저는 항상 이 질량을 재서 급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양이들마다 너무 달라서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기존 킬로칼로리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시고 그 안에서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그람수를 올려주거나 낮춰주거나 결국에는 보호자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상당히 손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비만은 다양한 노령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한 번은 체크를 하셔서 한 기준점을 잡아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료를 양을 이제 조절하시기가 용이하시니까 한 번쯤 계산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양이가 비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좀 볼 수 있나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체중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80kg의 사람이더라도 저처럼 180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은 80kg더라도 상당히 비만해 보일 수 있는 반면에 18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80kg여도 아주 슬림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체중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얼마나 비만한 상태인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데 비만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BCS라는 스코어링 시스템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BCS는 다음에 알려주시면 정말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BCS를 통해서 비만인지를 평가를 하고 저희가 오늘 클립에서 알려드렸던 급여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사료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신다면 비만도 없고 그 다음에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클립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클립은 다음 클립에서는 BCS 그리고 비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오늘 찍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클립에서도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